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써볼 수 있는 잡 기술이죠. 한번 웹워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무거운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 무거운 작업이 실행되면서 UI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다른 버튼들도 바보가 되었고 입력도 안 되고 심지어 새로 고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웹워커를 쓰면 사용자의 UI를 막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메인 스레드가 블로킹 되는 상황이 되면 화면이 멈춰버린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기 SVG 파일에 회전 속성을 넣어두면 빙글빙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메인 스레드가 블로킹 되면 멈추게 됩니다. 여기 리액트 이미지에는 CSS로 회전을 넣어두었고요. CSS로 회전하고 있는 이 속성은 현재 메인 스레드가 블로킹 되어도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블로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액트 로고는 빙글빙글 잘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웹워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여러 개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밥 먹어라, 잠자라, 똥 싸라가 다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이벤트 기준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벤트들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작성한 경우에는 평생 똥 싸기 이벤트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 내부에서 스위치문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복잡해지면 그래도 조금 분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장 간단한 형태로 웹워커를 한번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elf.const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간단한 형태로 무거운 작업을 하고 그 작업 결과를 돌려줄 수 있는 웹워커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워커에게 일을 시켜보면 저희의 상대로 워커 스레드에서 일을 마치고 저희에게 결과를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작업을 하는 동안 메인 스레드는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백엔드랑 API를 주고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백서버 쪽으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고 나면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백엔드에서 응답이 다시 돌아오고 그 응답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죠. 실제로 워커는 저희 메인 코드랑 다른 컨텍스트에서 실행되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커를 적용하기 좋은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무거운 작업을 처리할 때도 좋고 이미지 처리를 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필터를 씌우거나 리사이즈를 하거나 이렇게 변형을 줘야 될 때 조금 빡센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메인 자바스크립트의 메인 스레드를 막아버리겠죠. 이럴 때 오프스크린 캔버스라는 API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스크린이나 모니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스크린 바깥 어딘가에서 숨어서 작업을 하고 저희에게는 그 결과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사용 가능한 따끈따끈한 API이고요. 혹시 캔버스에서 이미지 관련된 빡센 작업이 있다면 이 오프스크린 캔버스 API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스크린 캔버스라는 API를 사용하시면 화면 바깥에서 그리니까 메인 스레드가 블락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빡센 작업이면 메인 스레드는 블락당하고요. 이렇게 웹워커를 이용한 방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메인 스레드가 블락당하지 않고 이미지 리사이즈나 필터 등 복잡한 이미지 처리를 하더라도 워커 스레드에서 잘 처리해서 메인 스레드로 전송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가 이렇게 쿵짝쿵짝 포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일을 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깊은 복사를 해서 주고 다시 깊은 복사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스트럭처드 클론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인데요.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 즉 넘겨줄 수 있는 오브젝트 형식이라는 거죠. 이런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들을 메인 스레드에서 웹워커로 데이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손쉽게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흔히 자주 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스크린 캔버스와 같은 것도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무거운 작업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 메모리를 전달해서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가 하나의 메모리에서 레이스 컨디션 상태로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토믹하게 작업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깊은 복사를 해서 서로 주고받는 방법,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하나의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는 방법,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방법으로 웹워커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가 소통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별다른 옵션 없이 포스트 메시지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봤던 방식처럼 포스트 메시지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때 깊은 복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넘깁니다. 그리고 웹워커가 계산을 마치고 난 뒤 다시 깊은 복사로 데이터를 메인 스레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큰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다시 통째로 깊은 복사해주고 그걸 다시 통째로 깊은 복사를 해주는데 그러면 너무 오버헤드가 큰 것 같습니다. 혹시 아주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혹시 깊은 복사를 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나요? 보통 제이슨 parse, 제이슨 스트링 파일로 깊은 복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국룰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 생긴 따끈따끈한 API가 있는데 Structured Clone이라는 방법입니다. 2023년 크로미엄에서 있었던 커밋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크로미엄에서도 작년까지 제이슨 parse, 제이슨 스트링 파일로 깊은 복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Structured Clone을 통한 깊은 복사가 최신에서야 사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안정화가 되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워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트럭처드 클론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포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내부적으로 이 스트럭처드 클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깊은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시면 스트럭처드 클론으로 복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수가 복사가 될까요? 함수는 본인이 속해 있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역 스토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클로저를 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함수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당 함수가 속해 있는 컨텍스트 정보를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의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컨텍스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함수를 복사한다는 것은 함수와 연결된 수많은 것들을 복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함수 자체를 스트럭처드 클론으로 깊은 복사 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웹워커로 데이터를 보낼 때 스트럭처드 클론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함수는 웹워커로 보낼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깊은 복사를 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메인 스레드에서 웹워커 스레드로 깊은 복사를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나면 당연하게도 다른 컨텍스트에서 작동을 하니까 웹워커에서 어떤 난리를 피워도 뭐 데이터를 망가뜨려도 당연히 깊은 복사된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니까 안전하겠죠? 당연하게도 레이스 컨디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고받는데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딱지만한 데이터를 주고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고 다시 코딱지만한 결과를 돌려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데이터의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코드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포스트 메시지로 웹워커에게 보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포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뒤에 옵션을 주게 되면 이 옵션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들은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 그러니까 데이터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던 버퍼가 웹워커로 넘어가게 되면 버퍼가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를 찍어 보면 undefined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는 막상 이 데이터를 넘겨주고 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끝까지 결과를 봐보시면 웹워커에서 데이터를 잘 처리되어서 값까지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내고 나니까 자바스크립트 메인 스레드에선 당연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undefined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가 동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당연하게도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중에 오프스크린 캔버스와 같은 API들이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I를 막지 않고 이미지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죠. 그럴 때 오프스크린 캔버스에서 만들어버리고 데이터 소유권을 줘버리면 가져가, 난 이미지 처리 다 했고 난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메인 스레드가 웹워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보다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객체들을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번 MDN을 들어가 보시면 array buffer, message port, readable stream, writ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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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데이터, 이미지, 비디오, 오프스크린 캔버스, RTC 데이터, 딱 봐도 음성, 비디오, 스트리밍, 이미지 다 무거운 데이터들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웹워커에 국한돼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워커, 웹 RTC 등 다른 곳에서도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 이 개념을 통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넘겨주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던 깊은 복사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 데이터의 소유권을 그냥 넘겨주면
훨씬 빠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크롬이 또 자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벤치마크를 테스트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벤치마크 테스트한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2MB 사이즈의 어레이 버퍼를 웹워커에게 깊은 복사로 전송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깊은 복사로 전송을 하는데 302ms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 개념으로 그냥 단순 데이터 소유권을 넘겨주고 다시 소유권을 넘겨주는 데는 6ms가 걸렸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50배죠. 50배 차이가 날 만큼 아주 빠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오프스크린 캐머스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이미지 블럽을 주고받는데 시간을 측정해보니 약 170ms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블럽은 트랜스퍼러블한 오브젝트가 아닌데요. 블럽이 아닌 비트맵으로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워커 스레드로 비트맵으로 보내고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다시 워커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로 비트맵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해보니 약 80ms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깊은 복사로 보내줄 땐 80ms가 걸렸지만 데이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보내보면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 같은데요. 메인 스레드에서 워커 스레드로 보낼 때도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워커 스레드에서 다시 메인 스레드로 보내줄 때도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측정해 보면 45, 33, 38, 약 35ms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면 트랜스퍼러블한 객체로 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하신다면 웹워커를 훨씬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퍼러블한 객체를 이용해서 웹워커를 사용한 게 50배 더 빠르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자료가 2011년에 생성된 자료인데요. 지금은 50배 차이까지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트랜스퍼러블한 객체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약 5ms 정도 걸렸고, 깊은 복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약 50ms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M2 프로 맥북인데요. 이와 같이 2024년을 기준으로 조금 괜찮은 컴퓨터들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Shared Array Buffer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을 웹워커에게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큰 배열을 웹워커에서도 접근해서 데이터 값을 바꾸고, 그리고 메인 스레드에서도 접근해서 데이터를 바꿀 수 있으니까 당연히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토믹한 단위로 명령을 수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꾸고 나서 굳이 다시 다른 스레드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로직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할 때 플래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냥 필요할 때 알아서 확인해보면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토믹한 단위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안 이슈로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공유 객체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HTTP 헤더 설정을 하고 사용하셔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깊은 복사를 해서 메인 스레드에서 웹워커로 데이터를 주고 웹워커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깊은 복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메인 스레드에게 주는 방법. 이게 저희가 아무 옵션도 없이 가장 간단한 형태로 웹워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그냥 넘겨줘 버리는 방법. 나 이거 데이터 만들긴 했는데 처리하고 알아서 줘, 나 필요 없어 하고 던져서 주는 방법. 그리고 이 던져줄 수 있는 형태의 객체들을 트랜스퍼러블 오브젝트들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비디오, 스트리밍, RTC, 이미지, 오디오 이렇게 큰 데이터들이 있고, 실제로도 이 API를 활용해서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데이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너가 한번 바꾸고 내가 한번 바꾸고 네가 한번 바꾸고 락 걸고 내가 한번 바꾸고, 이렇게 레이스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게임이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이런 Shared Array Buffer 방식,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웹워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